인터넷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인터넷에 접속하는 기기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다양해졌습니다. 그래도 바뀌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 인터넷을 보는 미디어의 형태가 이렇게 사각형이라는 겁니다. 직사각형이든 정사각형이든 그 가로 형태든 세로 형태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형태는 아직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레이아웃을 홈페이지 제작을 할 때 그 이 사각형에 맞춰서 우리가 지금까지 레이아웃을 잡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그 HTML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테이블 엘리먼트를 이용을 해서 그 레이아웃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하나의 테이블로 보고 그리고 그 테이블의 각 TD를 배치를 해서 그 컨텐츠 그 우리가 넣고 싶은 로고라든가 이미지라든가 내용물을 특정 위치에 배치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CSS의 출현과 그리고 또 HTML과 CSS의 구분으로 인해서 이 테이블은 그 초창기에 최초의 용도에 맞는 표 작성에 사용하게 되고 이제 CSS를 이용을 해서 레이아웃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CSS로 레이아웃을 잡는데 그 이 레이아웃을 잡기 위한 전용 그 속성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기존에는 이 플롯이라든가 아니면 디스플레이라든가 포지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종의 짜집기 해서 우리가 원하는 레이아웃을 잡아왔습니다. 예, 나중에 그 원형이라든가 사각형의 미디어 기기가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사각 형태의 그 미디어들을 통해서 웹페이지에 접속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CSS를 배울 때 그 박스 모델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각형의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플롯이라든가 그 다음에 포지션,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을 적절히 조합을 해서 지금 많은 홈페이지들이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테이블 같은 경우는 요즘에 그 다양한 미디어를 수용할 수 있는 반응형 처리를 하거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데 또 한계도 있죠. 예,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디자이너나 프로그래머들이 이 웹사이트의 레이아웃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지금까지 들여왔는데 그 중에 하나들이 이제 프레임워크라든가 각종 플러그인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그리드라는 거가 우리가 이미 많이 들어온 처음 들어보는 낯선 것이 아닌 이미 많이 들어본 용어이기도 합니다. 이 화면을 적절한 격자 모양으로 나누어서 그 필요한 곳에 그 정보를 담을 수 있도록 처리를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부트스트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트스트랩은 이 화면을 12격자로 나누어서 적절하게 배치를 하고 있죠. 이 그리드라는 개념을 적용을 해서 만든 그 프레임워크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개씩 쏟아질 수도 있고 지금 알려진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 그리드 개념, 예, 그리드를 이용한 개념을 이제는 그런 프레임워크라든가 플러그인을 이용하지 않고 순수 CSS에서 제공하고 있는 표준화된 그 코드를 이용을 해서 레이아웃을 작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그리드를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CSS 표준화된 이 그리드 속성은 추가된 이 그리드 모듈은 굉장히 혁신적이고 가장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참신하고 그리고 우리가 원했던 그런 다양한 레이아웃을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이 기존에 아쉬웠던 부분들을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요것이 이제 그리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드입니다. 그래서 격자죠. 격자를 이렇게, 이거 같은 경우는 행이 3개고 열이 3개인 그리드입니다. 격자입니다. 이렇게 격자 모양을 이렇게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순서도 정하고, 그리고 영역도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잡고, 예, 이렇게 해서
레이아웃을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쉽게 구성할 수 있도록 이 그리드라는 거가 CSS의 공식 모듈로 추가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면 그리드를 본격적으로 배우기에 앞서서 적용된 그 용어들이 있습니다. 용어가 많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듣다 보면 이 용어들을 먼저 살펴보고 진행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격자가 있으면 이 그 열을 구분하고 행을 구분하는 이 그 경계면들이 있죠. 경계 라인들. 이거를 그리드 라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리드 라인. 이 열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왼쪽서부터 라인 1, 2, 3, 4 이렇게 됩니다. 이 지금 여기 그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부분은 그 열 방향 컬럼으로 라인 3이 됩니다. 번호가 라인 3이 되고요. 이 컬럼과 로우는 이 방향만 다를 뿐 행과 열이라는 것만 다를 뿐 적용하는 것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 로우 행 같은 경우는 위에서부터 여기서부터 라인 1, 그 다음에 라인 2, 라인 3, 라인 4 이렇게 할당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드 라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뒷부분에서 이제 강좌를 진행하면서 이 원하는 곳에 할당을 할 때 우리가 원하는 곳을 할당을 할 때 이 그리드 라인을 이용을 해서 많이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드 라인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예, 여기 지금 빨갛게 치어진 부분 지금 여기 보면 그 횡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죠. 전체가 이걸 그리드 트랙이라 그럽니다. 그리드 트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열 또는 행 이것을 그리드 트랙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이 가로 방향 그 횡 방향 그 트랙 이렇게 되겠죠. 세로 방향으로 이 열 방향으로 트랙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트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열과 행 그거와 유사하다라고 같은 개념으로 보셔도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그리드 격자에서 나온 이 빨간 부분은 그리드 셀이라고 합니다. 그리드 셀. 여러분들이 테이블 그 표에서 보면 테이블 그 한 칸 TD 엘리먼트에선 TD죠. 그거와 같은 개념이죠. TD 하나의 TD.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에서는 그 한 칸을 갖다가 셀이라 그러죠. 거기서도 셀. 예, 여기 그리드에서도 이 그리드 셀이라고 그럽니다. 이 셀. 요것도 셀이고 요것도 셀이고 그리드의 최소 설정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드 셀. 그 다음에 예, 여기 같은 경우는 일정 영역이 빨갛게 칠해져 있죠. 예, 일정 영역이 빨갛게 칠해졌는데 이 라인과 라인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열 방향의 두 개의 라인 사이 그 다음에 행 방향의 두 개의 라인 사이 이렇게 뭐 이 셀이 그리드 셀이 두 개가 합쳐져 있을 수도 있고 네 개가 합쳐져 있을 수도 있고 이것을 그리드 에어리어라고 그럽니다. 에어리어 그리드 영역. 예, 가능하면 영어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그 작업을 하기가 편합니다. 나중에 CSS 코드를 작성을 할 때 이 그리드 에어리어거든요. 에어리어, 라인, 그 다음에 트랙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 본격적으로 그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는 여기 지금 보면 요 영역이 HTML 작성 영역이고 요 부분이 CSS 작성 영역이고 요 오른쪽에 넓은 부분이 이제 그 결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드 CSS의 그리드 부분만 우리가 배우는 거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는 필요가 없습니다. 자, 지금 보면 클래스가 컨테이너인 그 div 엘리먼트가 하나가 있고요. 바깥에 그 안에 그 안에 부분에 div가 자식으로 6개가 있어요. 6개 엘리먼트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그리드 모듈은 이 그리드 전체의 바깥 부모에 해당하는 페어렌트에 해당하는 요소 하나와 그 안에 자식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 영역과 이 자식 영역에 대한 그 그리드 관련 속성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따로 있습니다. 따로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이 그리드 부모 영역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식의 대부분을 제어를 할 수가 있고, 이 자식에 대해서는 각각 이제 또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드도 중첩이 가능하다. 중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리드, 우리가 그 엘리먼트 같은 경우는 블록 레벨과 인라인 엘리먼트라고 그랬죠. CSS에서 그리드는 기본적으로 블록입니다. 블록 레벨이고요. 자, 그리고 그리드 모듈을 적용하기 위해서 디스플레이 속성의 속성 값으로 그리드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그리드 모듈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지금 바깥에 그 클래스 컨테이너에다가 디스플레이하고 그리드 이렇게 잡아주면, 그러면 요 영역에 대해서 그 그리드를 이제 적용을 하겠다라고 일종의 선언이죠. 예,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리고 그리드와 관련된 이 디스플레이 값은 그리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뭐가 있냐면요, 우리 그 인라인 그리드가 있어요. 인라인 그리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첩이 될 때 상위 그리드의 영향을 그대로 따라갈 경우에 서브 그리드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디스플레이 값으로 이렇게 세 가지가 오면 다 그리드를 모듈을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리드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드는 그 블록 레벨이라 그랬기 때문에 지금 변화가 없죠. 이 div 자체가, 엘리먼트 자체가 블록 레벨이기 때문에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100%의 폭을 사용을 합니다. 100%의 폭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꽉 차죠. 꽉 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이템 1, 2, 3, 4, 5, 6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드는 격자라 그랬죠. 격자인데 명시적인 격자를 만들기 위해서 제공되는 속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드 템플릿 컬럼, 이거는 열이죠. 열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로로 예를 들어서 한번 먼저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열이 하나, 둘, 세 개로 100픽셀, 200픽셀, 100픽셀 이렇게 세 개가 지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당이. 그 다음에 지금 안에 있는 아이템 자체가 6개죠. 6개니까 가로로 열을 3개를 설정을 했기 때문에 3개 다음에 자동으로 밑으로 줄이 바뀌어서 4, 5, 6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것을 뭐 3개, 4개, 5개 뭐 이렇게 계속 바꿀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키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키울 수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그러면 열을 했으니까 횡을 한번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횡은 로우스 이렇게 합니다. 로우스 이렇게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첫 번째 100픽셀, 두 번째 열은 200픽셀 높이가 이렇게 할당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0픽셀, 200픽셀 이렇게 바뀌죠. 예, 그러면 열을 두 개만 할당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개만 할당하면 내려가겠죠. 내려가는데 이 그 횡을 두 개만 할당을 했기 때문에 그 명시적으로 요 밑에 부분은 이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이 div 내에 있는 이 컨텐츠 자료량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료가 많아지면 높이가 올라가겠죠. 예, 한번 볼까요? 이 부분을 바뀌겠죠.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늘어나죠. 높이가. 예, 예, 이렇게 하면 지금 그 부분이 정상적으로 줄 바꾸면 안 되고 지금 히든이 돼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른 부분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건데, 일반적으로는 이 컨텐츠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격자와 격자 사이에 우리가 보면 CSS의 컨텐츠와 컨텐츠 사이에는 마진이나 패딩이나 이런 것들로 여백을 줬잖아요. 이 그리드와 그리드 셀과 셀 사이에도 이 여백을 줄 수가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주냐면 그리드 갭하고
이렇게 하면 자 그리드 갭 했더니 예, 열과 열 사이, 횡과 횡 사이에 20픽셀씩 예, 이렇게 갭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여백을 줄 수가 있다. 여백을 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지금 보면 우리가 이 셀을 할당을 해줄 때 그리드 템플릿 컬럼스, 그리드 템플릿 로우스 이렇게 해줬는데 이것을 단축키로 줄 수도 있어요. 그리드 템플릿 이렇게 해가지고 단축키로 줄 경우에는 그 로우를 먼저 줘야 됩니다. 로우가 먼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슬래시 하고 그 다음에 그 컬럼 값을 주면 돼요. 컬럼 값이 지금 200, 500 픽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뭐 한 300 픽셀로 하고 뒷부분에 200 픽셀 한번 더 해볼까요? 예,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예,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이 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게 계속 잠겨서 코드가 조금 넓히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이 갭 같은 경우도 요거는 이제 단축 속성이고 요 부분에다가 그리드 컬럼 갭 이렇게 하면 이 컬럼과 컬럼 사이에만 갭이 생겼죠. 예, 컬럼과 컬럼 사이에만 갭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로우하고 갭 하면 되겠죠. 갭하고 이렇게 하면 예, 행과 행 사이에도 이렇게 갭이 20픽셀 잡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컬럼과 로우를 따라줄 수도 있고 단축키로도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단축키로 줄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단축키가 되겠죠. 그리드 여기에 빠졌네요. 이렇게 하면 단축키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드 컬럼스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고 컬럼스 이렇게 하고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어딘가에 지금 여기가 달라붙어서 보기가 흉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여기 안에 지금 이 div에다가 이게 지금 교육 효과를 위해서 제가 이 안쪽에 패딩을 줬습니다. 그래서 폭이 좁으면 이것이 지금 잘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편집기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면 전혀 잘 반영이 될 겁니다. 자, 뭐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여기 지금 단위가 픽셀이 나와 있죠. 픽셀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CSS, HTML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위가 몇 가지가 있어요. 절대 단위와 그 다음에 상대적인 단위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여기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예를 들어서 30% 이렇게 처리를 해도 돼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퍼센트라는 것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퍼센트 같은 걸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토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오토 같은 걸 사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양쪽은 고정하고 이 가운데는 오토가 되는 그렇게 처리해서 좀 부분적인 반응형 사이트를 만들 때도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예, 오토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보면 이 그리드를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그리드의 페어렌트 부분에서 예, 그리드 디스플레이에 그리드 속성을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자식 아이템에 대해서 이 아이템이라 그러는데 자식 아이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적용을 할 때 이 명시적으로 그리드 템플릿 컬럼스 또는 그리드 템플릿 로우스 요것을 이용을 해서 이 원하는 격자 개수를 만들 수가 있다. 격자 개수의 그 폭, 높이 이 단위는 우리가 배웠던 CSS에 사용되는 단위들을 다 사용을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격자와 이 셀과 셀 사이에 이 여백을 위해서 그리드 갭이라는 속성을 사용을 한다 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